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 4일 하루 만에 11.74% 하락하면서 주가로는 22,900원이 증발했습니다. 19만 5,100원이던 주가가 17만 2,200원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바로 19만 1,600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루 만에 11% 이상 회복된 거죠. 그리고 3월 9일 코스피가 장중 8%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전면 중단 조치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16만 7,300원까지 밀렸습니다. 고점인 22만 3천원 대비 25%가 넘는 하락입니다. 외국인이 단 하루에 삼성전자 주식 3조 원어치를 매도했고, 반대편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산해 7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그 결과가 3월 10일에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히고, 지칠 재무장관들이 전략 비축유 방출을 선언하면서 배럴당 110달러를 넘겼던 국제 유가가 80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는 8.27% 반등해 18만 7,850원을 기록했고, 코스피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글로벌 애널리스트 35명 전원이 삼성전자의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매도 의견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 종목의 주가가 25% 하락했다가 8% 반등하는 극심한 변동 속에서 전문가들은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수를 이어가고, 외국인은 대규모로 매도하고, 전문가들은 매수 의견을 고수하는 이 엇갈리는 구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상황을 감이 아닌 숫자로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 기업인지부터 짚겠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119조 원, 코스피 전체 1위입니다. 올해 코스피 전체 상장사들의 예상 순이익 합산이 457조 원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회사의 순이익 전망치 합산만 257조 원입니다. 국내 상장사 전체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두 회사가 만들어내는 구조이고, 삼성전자 혼자 그 절반 수준을 담당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의 49.67%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비중입니다.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하면 외국인이 가장 먼저 매도에 나서고, 반대로 리스크가 완화되면 재진입도 외국인이 가장 빠릅니다. 수급 구조를 이해하면 최근 삼성전자 주가 급등락의 원인이 보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번 하락이 위기의 시작이라는 시각, 그리고 외부 충격에 의한 일시적 조정이라는 시각입니다. 어느 쪽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려면 삼성전자 자체 숫자를 직접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5년 4분기 삼성전자의 매출은 93.8조 원, 영업이익은 20.1조 원입니다. 국내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넘은 수치이며, 반도체 전성기였던 2018년 3분기 기록을 7년 만에 경신한 겁니다. 단순히 실적이 개선된 수준이 아닙니다. 2월 12일에는 HBM사, 즉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의 세계 최초 양산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베라루빈에 탑재되는 핵심 메모리를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양산 체계로 내보낸 겁니다. 이런 흐름에서 왜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지를 이해하려면 외부 환경을 봐야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원유의 통로로 전 세계 원유의 21%가 이 길목을 통과합니다. 그 통로가 막히면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고, 전 세계 시장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 흐름에 함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삼성전자 자체의 사업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하락을 패닉셀, 즉 공포에 의한 집단 매도로 진단했습니다. 마트에 불이 났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그곳에서 파는 물건까지 버리고 도망가는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물건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공포 심리로 인해 일괄 매도가 발생한 것이죠. 공포가 가장 극단에 달했던 3월 9일 외국인이 3조 원을 매도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산해 7조 원 넘게 순매수한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판단이었고, 그 결과가 다음날 반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D램 공급 가격이 전분기 대비 평균 100% 인상됐습니다. 1월 협의 당시 70% 인상을 목표로 했으나 한 달 만에 100%로 확대된 겁니다. PC, 모바일, 서버 전 제품에 걸쳐 가격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스마트폰용 메모리는 3배, 브로드밴드 장비용 메모리는 약 7배 상승했습니다. 판매 가격이 2배가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는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레버리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2026년 한 해 동안 AI 데이터 센터에 5,2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키움증권은 삼성전자 2026년 영업이익을 200조 원으로, 대신증권은 201조 원의 목표 주가 2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245조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0조 원대였으니 올해 예상치는 7배 이상의 성장을 반영하는 수준입니다. D램 가격이 2배가 된 상황에서 이익 레버리지가 작동하면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AI 칩 옆에 장착되어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엔비디아 GPU 같은 AI 칩이 연산을 수행하려면 방대한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그 데이터 전달 속도를 결정하는 부품이 HBM입니다. 삼성전자의 HBM사 성능은 초당 11.7gbps로 엔비디아가 요구한 기준치인 10에서 11gbps를 초과한 수준입니다. 그 결과 엔비디아가 납품 일정을 약 일주일 앞당겨 줄 것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현재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67%, 삼성전자는 2025년 기준 16%였습니다. 그러나 KB증권을 포함한 주요 증권사들은 2026년 삼성전자 HBM 점유율이 30에서 35%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엔비디아는 최고 성능 라인에 삼성 HBM사를, 차상위 라인에 SK하이닉스를 활용하는 이중 공급 전략을 취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기업이 경쟁 구도가 아닌 역할 분담 구조로 시장에서 공존하는 흐름입니다. 삼성 HBM사가 탑재되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베라루비는 현재 블랙웰 대비 5배 이상 강력한 성능이라고 이미 공개된 상태이며 3월 16일 미국 GTC 2026 행사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3월 10일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18만 7,850원입니다. 글로벌 애널리스트 35명의 평균 목표 주가는 22만 6,671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 20% 이상의 괴리가 있습니다. 맥쿼리는 34만 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했고 최저 목표 주가를 제시한 증권사는 단 한 곳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현재 주가 위에 목표 주가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은 28.62배인데 업종 평균은 32.1배입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낮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중요한 수치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 추정 PER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 추정 PER이 8.26배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00조 원대로 실현된다면 현재 주가는 그 이익 대비 8배 수준밖에 안 되는 가격입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는 2026년 1분기 내에 자유연금 흐름의 50%인 약 18.5조 원을 주주환원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자사주 소각과 배당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 주식 수를 줄여 남은 주주들의 주당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적 개선과 주주 환원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공포가 정점일 때 코스피는 한 달 만에 35% 하락했고 삼성전자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당시 시장 전반의 비관적 전망이 팽배했지만 1년 후 삼성전자 주가는 당시 하락 전 수준 대비 2배 이상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외부 충격은 실제했지만 사업 체력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반도체 업황이 크게 위축됐을 때도 삼성전자 주가는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2024에서 2025년을 거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습니다. 현재 외부 충격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이는 실제로 발생한 지정학적 위기입니다. 그러나 D램 가격 100% 인상, HBM사 세계 최초 양산, 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초 20조 원 돌파라는 세 가지 사업 성과는 호르무즈 상황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과거 두 차례의 국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가 이 맥락에서 참고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시사 발언이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면서 호르무즈 사태가 빠르게 마무리되는 경우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이하까지 추가 하락하고 3월 16일 GTC 2026에서 베라루빈 발표와 함께 삼성 HBM사 탑재가 공식화되는 흐름입니다. 4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D램 가격 100% 인상 효과가 수치로 확인되면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의 추가 상향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과 연기금 수급이 동시에 유입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맥쿼리가 중립 기준으로 제시한 24만 원대가 하나의 참고 구간이 됩니다. 호르무즈 상황이 단기에 해소되지는 않지만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으면서 시장이 지정학 리스크를 서서히 소화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처럼 종전 기대와 재긴장 우려 사이에서 방향성이 형성되지 않는 흐름이 이어지는 구도입니다. 삼성전자가 18만 원에서 21만 원 박스권에서 안정을 찾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정 PER 8배대라는 낮은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 현재 주가 대비 20% 이상의 구조적 여력이 존재합니다. 마치 한 방향으로 눌린 스프링처럼 외부 압박이 줄어들면 복원력이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분할 접근을 유지하면서 4월 실적 발표를 확인하는 흐름이 이 시나리오에서 합리적입니다. 오늘 종전 발언이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가 꺾이면 HBM 수요 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가가 15만 5천 원에서 17만 5천 원 구간까지 추가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은 역사적으로도 PER이 한 자릿수 초반까지 내려오는 수준이며 2022년 반도체 업황 최악기에도 이 가격대에서 바닥을 확인한 전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어디에서도 삼성전자 사업 자체의 방향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주가 하락은 사업 체력의 훼손이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한 변동이라는 점이 각 시나리오의 공통 전제입니다. 첫째는 WTI 유가입니다. 오늘 80달러대로 내려왔는데 이 수준에서 안정을 찾는지가 핵심입니다. 80달러 밑에서 안정되면 코스피 전체 변동성이 가라앉는 신호가 됩니다. 반대로 90에서 100달러를 향해 다시 올라가면 오늘 반등이 일시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WTI 유가를 확인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체크포인트입니다. 둘째는 3월 16일 엔비디아 GTC 2026입니다. 젠슨 황의 기조연설에서 베라루빈이 발표되면서 삼성 HBM사 탑재가 공식화될 수 있습니다. 이 행사 이후 HBM사 수주 물량 규모가 구체화되면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의 추가 상향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4월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D램 가격 100% 인상 효과가 처음으로 분기 실적 수치에 반영되는 시점입니다.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상회하는지 여부가 이후 주가 방향성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측면만 보는 건 투자 분석이 아닙니다. 네 가지 리스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종전 발언의 신뢰도입니다. 외교적 발언이 항상 현실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협상이 결렬되거나 이란이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면 유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반등이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HBM사 수율 문제입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HBM사 수율은 60에서 65%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SK하이닉스의 80에서 90%와 비교하면 아직 격차가 있습니다. 수율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으면 납품 물량 확대가 지연될 수 있고 이는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중 반도체 규제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분류하면서 추가 수출 통제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 비중은 20에서 30% 수준입니다. 규제 범위가 확대되면 중국 공장 가동률에 직접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고 이는 단기 이슈가 아닌 1에서 2년에 걸친 구조적 리스크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거버넌스 이슈입니다. 이번 3월 주총에서 이사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던 조항을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표현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안이 상정됐습니다. 올해 9월 시행되는 집중투표제를 무력화하는 시차 임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한국 ESG 연구소도 이 부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건의 처리 결과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존재하는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사업 자체가 방향을 잃는 리스크와 외부 충격으로 단기 주가가 흔들리는 리스크입니다. 이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유형의 리스크가 현재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 최대의 25% 이상 하락한 것은 삼성전자 사업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봉쇄라는 외부 충격이 코스피 전체를 흔들었고 삼성전자도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사업 체력은 오히려 사상 최강 수준입니다.
역사는 외부 변수가 해소된 이후 사업 체력 있는 기업이 어디로 돌아왔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다만 두 가지 접근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첫째, 변동성이 살아있는 지금 한 번에 전부 투입하는 방식은 리스크가 큽니다. 3등분, 5등분으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둘째, 유가 흐름과 3월 16일 GTC 발표라는 두 가지 신호를 확인한 뒤 추가 접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체계적인 방식입니다. 이 두 지표가 우호적으로 움직이면 4월 실적 발표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업을 분석하더라도 어떤 시점, 어떤 가격에서 접근하느냐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지금의 변동성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불편함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투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댓글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정말 자주 올라옵니다. 경제 용어도 잘 모르는데 저 같은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기업이 뭘로 돈을 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투자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조회수나 반응보다 이 댓글들이 더 오래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알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고, 감으로 움직이는 게 불안한데 체계적으로 배울 공간을 못 찾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이다 보니 깊게 들어가면 어렵다고 하고 쉽게 풀면 내용이 얕아지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진짜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다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똑똑 경제방 일기 모집이고, 쉽게 말하면 같이 공부하는 공부방입니다. 이 공부방에서 다루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기초 지식입니다. 뉴스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느끼셨던 분들, 기업 실적 보는 법부터 배우고 싶으셨던 분들께 맞는 내용입니다. 어렵고 딱딱하게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기업 분석입니다. 이 회사 뭘로 돈 버는 거야?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서 사업 모델, 재무 구조, 투자 포인트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한 리포트를 함께 보게 됩니다. 감이 아니라 근거를 갖고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한국 시장만 볼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시장의 흐름도 함께 다룹니다. 큰 그림을 보는 시각이 생기면 국내 종목을 볼 때도 시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공부방은 저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검증된 전문 트레이더와 경제 인플루언서들이 함께 들어와서 각자의 시각으로 심층 분석을 공유하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다는 게 이 공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종목 추천을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뉴스가 이해되기 시작하고 기업 보고서가 읽히기 시작하고 내가 왜 이 기업에 관심을 갖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이 공부방이 목표로 하는 방향입니다. 신청과 입장은 어디까지나 무료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신청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전화로 구독자 확인 후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왜 하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공부방에 올려드리는 정보들은 사실 시중에서 비싼 돈을 내야만 받아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라 간혹 순수한 공부 목적이 아니라 그 정보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이니 전화를 꼭 받아주셔야 공부방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자신의 가치관 안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다 같이 공부해 봅시다.